시선집중 특별판 천기누설. 네, 천기누설 시간입니다. 자, 뭐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된 건 아닌데 이렇게 막 뭐 됐지 뭐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 얘기 좀 들어가기 전에 그 조국 전 장관 재판 얘기 잠깐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모 씨라고 이제 증인이 나왔는데 1심에서 했던 증언을 좀 뒤집었어요. 그 이제 조민 씨고 예, 봤다라는 거. 동기라고 하나? 예, 90% 맞다라고 해서 또 본인 SNS에 뭐 글들 쓰면서 뭐 보복 감정, 또 언론 등등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전 주목할 부분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조국 장관이 언급했던 부분이긴 한데 아침에 오전에 갔는데 한 3시간 반 정도 조사를 안 받고 뭐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어디를 갔는데? 검찰 조사 받으러 가서 장모 씨가 3시간 동안 조사 안 받고 뭐를 얘기해? 원래 같으면 조사할 때 신문 조서에 다 기록을 하거든요. 9시 35분에 시작했으면 시작했다. 언제 끝났다 해야 되는데 9시 오전에 했던 사람이 1시 반 될 때까지 조사를 안 받았었어요. 그럼 뭐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검찰 수사 간행이에요. 저도 뭐 수사 받으러 많이 가보면 이 부장 검사라든지 검사들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수사 받으러 가는데 변호사로 입회하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렇죠. 제가 받으러 가는 건 아니고 피의자로 간 게 아니라 피의자 접견 같이 조사 참여를 하는데 피의자로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전과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최근에 김학의 전 사건 대법원 판결 보면 그런 식으로 수사하는 거 상당히 불법이다, 문제 있다라고 한 걸 봤을 때는 저는 이 조국 장관 특히 정경심 교수 판결 선고되면 이게 바로 대선하고도 연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 특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요게 결론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이제껏 수사의 정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로미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증언을 번복을 했죠. 네. 이제 그 친구가 네. 그것도 이제 그 주목해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재판 결과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8월 중순에 나니까요, 결과가요.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지금 이제 선언하고 입당은 하지 않았지만 별로 좋은 모습, 뭐 걔를 막 올라가는 모습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좋은 것보다는 좀 검증받거나 아니면 떨어질 만한 요소들이 더 많은 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우리도 여러 번 짚었습니다만 오늘 이제 그 다른 걸 하려다가 다시 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터닝 포인트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이 터닝 포인트에 와 있는 것에서 오늘은 꼭 짚어야 되는 게 있는데 너무 빠르다. 뭐가 빨라요? 뭐가 빠르냐? 윤석열의 행보가 빠른데 여기 무슨 이야기냐면 자, 출마 선언한 게 6월 29일이었어요. 6.29 때 선언했습니다. 자, 한 달도 지나기 전에 어떤 말이 어제 뭐 집중적으로 써졌습니까? 국민의힘 이제 입당한대더라. 네, 입당한다. 뭐 8월 11일은 구체적인 날짜까지 특정해서 이야기가 됐지만 뭐 그건 기다 아니다. 뭐 아직 그거는 조금 말이 오가지만 그거는 그냥 빼고 아무튼 이제 국민의힘 입당과 거의 기정사실처럼 지금 간주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거를 일단 환기를 하고 여기서 초점을 좀 이동을 하겠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그다음에 입당 시기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인데 윤석열의 시간이 반토막이 났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윤석열의 행보가 너무 빠르다라는 이야기가 이래서 하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 6월 29일에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자, 국민의힘의 경선 버스는 빨라야 8월 말에 출발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두 달 동안은 윤석열의 시간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나중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뭔가 경선에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밖에서 돌면서 애간장을 태우면서 맞습니다. 애간장을 태우면서 한편으로는 신비주의를 연출하고 한편으로는 궁금증을 연출하고 궁금증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기대감이 따라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이벤트를 펼칠 때 오히려 효과가 그러니까 배가가 될 텐데 한 달도 지나기 전에 국민의힘 입당을 거의 기정사실처럼 가고 있고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그래서 바로 최고 어떤 그 시절로 어떤 그러니까 그 쭉 지내와야 되는 윤석열의 시간 2달 가운데 반토막이 나버렸다. 그렇죠. 결국은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마이웨이를 지금 서둘러 잡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계속 여기에서 천기누설을 짚었지만 중도에서 많이 확장을 해서 그걸 갖고
들어가겠다 이런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이제 그건 우리가 짚었으니까 간략하게 네. 다시 한번 환기만 시켜드리면 네네. 출마 선언 직후에 터져나온 검증 공세가 중도층을 흔들어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중도층부터 지지율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어요. 이어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동요가 시작이 됐어.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국민의힘 지지층의 동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 중도 확장성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린 거고 맞습니다. 예. 두 번째는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마저 흔들리는 상황이었죠. 이 두 요인이 어떻게 했냐면 윤석열을 믿어도 되나? 라는 어떤 그 국민의힘 지지층의 심리를 자극을 한 거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제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했던 건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중의 동요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도층의 동요와 국민의힘 지지층의 동요. 네. 이 이중의 동요가 발생을 해보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양상으로 갈 수 있는 두 개 다 거니까. 빠지면 할 데가 없어요. 지를 데가 없어지는 예. 거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입당 신호를 조기에 발신을 하는 거죠. 조기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바로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 신호만 넣습니다. 국민의힘 갈 거니까 기다려다. 그렇지, 바로 그거지. 네. 신호만 넣는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조기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당 신호를 발신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동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동요는 잡겠다. 그거라도 한번 막아보겠다. 이렇게 놓고 네. 본다면 이건 방어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국민의힘의 입당을 지금 하겠죠. 진짜 8월 중순 지금 입당 시기는 모르겠지만 하면 좀 좋아집니까 그러면? 자, 오늘 이야기를 너무 빠르다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늦었다. 이거 또 늦었다. 이렇게 말하는 뭐냐면 입당하면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 3개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깨주머니 비단 주머니 있다고 하자. 아직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그런데 한번 잘 봅시다. 입당 시점 보면 빨라야 8월 중순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순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러면 뭡니까? 경선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이에요. 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힘이 입당하자마자 경선이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비단 주머니 3개를 갖고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설령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단 주머니를 꺼낼 계제가 안 돼요. 왜? 입당과 동시에 경선 막이 오르면 지도부는 중립을 유지해야 됩니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도부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죠. 최재형 측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홍준표 측에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나 이제 입당했으니까 비단 주머니 내놔라고 하도 그러니까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그런 점에서는 늦었다라는 거예요. 할 거면 그러니까 출마 선언과 동시에 했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바로 그 직후여든지. 비단 주머니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못 내놓는다는 거네. 그렇죠. 지금 상황이라면요. 네. 야, 이거 뭐 어째야 됩니까 그러면? 자, 바로 그건데요. 예. 이준석 대표가 비단 주머니를 내놓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앞으로 벌어질 양상이기도 한데 네. 자, 잘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사실은 이미 예고편은 나왔어요. 예고편 있습니까? 크게 두 버전이 있는데 네. 자, 먼저 홍준표 버전부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19일에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 있어요. 그거 잠깐 그러니까 음성 녹음을 땄으니까 좀 잠깐 들어봅시다. 직접 연결했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녹음으로. 네. 홍준표입니다. 나를 잡아서 문재인 정권에 충성을 하겠다고 그 가짜 행패를 다 부리던 검찰이 이 총장 인사청문회 때 내가 검찰총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퇴임 이틀을 앞두고 비로소 제 후배의 별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일이 있었어요. 아이고 홍준표 아니. 의원하고 직접 했군요. 아니 언제 뭐 하나도 안 비슷한데 언제 녹음했어요? 홍준표랑 생각을 계속하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야, 어때 제가 또 밖에서 하고 왔어요. 오. 예. 제가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다들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좋습니다. 홍준표. 갑자기 할 얘기를 까먹어요. 자, 홍준표 의원. 네. 홍준표 의원이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부분을 공격했는지를 잘 봐요. 그러니까 네. 검사 윤석열의 행적을 지금 조준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네.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확인하고 네. 그러니까 이건 많이 얘기해서 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면 다시 되풀이니까 확인만 하고 넘어가고 네. 두 번째 버전으로 가는데 네. 두 번째 버전은 유승민 원희룡 버전이거든요. 오. 저희 시선 집중과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대통령은 미래를 이 코로나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시 우뚝 세울 거냐,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 이런 쪽에 강점을 가진 사람이 돼야지 5년 내내 무슨 복수열전하는 것도 아니고 5년 내내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하는 그런 과거지향적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나 인물들을 청소하는 것이 보복으로 받아들여질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적합한가? 자,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지사의 공격 포인트는 윤석열의 브랜드인 반문재인이에요. 네. 그잖아요. 네. 잘 볼 건 이게 확정 가능성 있는 공격이라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은 왜 윤석열의 반문재인 행보를 복수 또는 보복으로 묘사하느냐. 복수 열전, 뭐 보복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지. 두 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 묘사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 예. 아마도 자, 잘 봅시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를 했어요. 네. 바로 이걸 염두에 뒀기 때문인 것 같은데 뭐냐면 적폐청산 수사를 박근혜 정부 때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탄압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행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또 복수 열전 보복으로 갈 것이다. 이런 지금 판단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검사, 보복, 복수, 그러니까 적폐 수사. 예. 홍준표 버전과 유승민, 원희룡 그 버전은 공통분모가 있어요. 같은 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버전 모두 예. 겨냥하고 있는 게 검사 윤석열이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정치인이 아니고 검사로서의 윤석열을 그렇죠. 겨냥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네. 검사 윤석열의 공정과 정의를 지금 조준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왜 두 버전 공이 검사 윤석열의 공정과 정의를 겨냥하느냐? 네. 겨냥할 게 그거밖에 없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또 그것이면 족하게 돼요. 뭐냐면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한 이후에 지금까지 정책 비전 제시한 게 있냐고. 하나도 보여준 거는 좀 기억이 잘 안 아니 나요. 뭐 제시를 해야 그걸 갖고 뭐 옳다 그러다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없어. 그러니까 겨냥할 게 그거밖에 없어. 네. 그다음에 결국은 그렇게 놓고 본 다음에 윤석열의 정치 브랜드는 그게 다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공격하면 그걸로 족한 거죠. 그러니까 붙고 말고 할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따라서 검사 윤석열의 이미지만 무너뜨리면 게임 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딴 거가 굳이 할 게 없다는 거네요. 검사만 무너뜨리면 공정 정의 그것만 하면 공격하면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자, 놓쳐서는 안 될 점이 있는데 검사 윤석열의 공격 주체가 여권이 아니라 야권이라는 거잖아요. 아하. 야권 경쟁자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추미애가 공격해주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맞죠? 그러니까 예. 여권이 검사 윤석열을 공격하면 더불어서 이제 반문재인의 주가를 띄울 수 있지만 네. 야권 경쟁자가 공격 주체가 되면 그런 반사효과는 거둘 수 그러니까 없어. 반사 효과를 꽤 봤었어요. 그 추미애 장관이 공격할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갔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러면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가 나올 계제냐도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나올 수가 있나요, 이런 상황? 못 나오지. 못 나오면 왜냐하면 같은 후보들끼리 경쟁을 하고 있는데 비단 주면 깨주머니 준다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참 어렵네요. 어제 이 문화일보가 25일에 했던 윤석열 전 총장과 인터뷰를 이제 그 공개를 했어요. 네.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왈. 예.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손대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지 않을까? 과거 지향, 정치 보복 비판을 피하고자 하는 발언 같은데 그렇긴 한데 같은 날 또 다른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했죠? 25일 같은 날 뭐라고 했냐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SNS에 글을 올려서 주장하기를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여론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네. 그러면서 진짜 책임자와 공범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일단 허익범 특검에게 진짜 책임자와 공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 활동을 연장, 재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자, 여기서 허익범 특검의 연장 재개가 가능하냐라고는 문제는 그 법적인 부분은 빼버리고 뭐 특검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자,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보니까 포인트에만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발언이 나왔어요. 이 발언 전후로 또 공격이 들어왔어. 그렇죠. 견제고 바로 들어옵니다. 홍준표 의원이 요즘 맹활약을 하고 있죠. 예, 검찰이 드루킹 사건 배우를 은폐해서 그래서 특검까지 간 거 아닙니까? 또 인용한 거야. 예.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렇게 그죠? 했어요. 그다음에 장성민 전 국정상황실장, 국정상황실장이 윤석열은 왜 국기문란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는지 답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드루킹 사건 그러면 당신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수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잘하지. 그게 특검 간 거는 중앙지검장 잘못 아니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죠. 홍준표나 장성민 두 사람이 윤석열을 좀 공격하는 포인트는 뭐예요? 검사 윤석열의 면피예요. 면피. 맞습니다. 그잖아요. 네. 자, 이렇게 종합을 해놓고 보면 까딱하다가는요. 윤석열 전 총장은 올무에 갇혀요. 아하. 무슨 얘기냐면 이중 올무에 갇히는데 검사 윤석열의 공정과 정의는 저리 가고 면피와 보복의 프레임에 갇혀버릴 수 있다. 그렇죠. 면피하고 보복이면
본인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네. 다른 건 몰라도 검사 윤석열의 직진 스타일에서 나왔던 공정과 정의 예. 이거 하나가 이제 결국은 이거 브랜드였는데 그렇죠. 이게 무너지면서 결국은 면피하려고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 더 세게 나온다. 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이 정권 잡으면 보복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뭐냐면 야권 안에서 그렇죠. 경쟁자들이 공격을 해버려서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야, 그럼 뭐 딱 논리적으로는 딱 그래 보이네요. 이 대목에서 도주진은 아주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뭐죠? 자, 지금 이재명, 이낙연 후보 간 정체성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적통까지 따지는 네. 족보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포인트인데요. 아하. 왜 그러냐면 자, 여권 포인트. 예.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가족 관계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 주자들과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관계부를 비교해 봅시다. 그거 뭐 볼 필요도 없지 않나요? 이재명과 이낙연은 같은 식구였어요. 식구예요, 뭐 민주당. 한 지붕 아래 같은 식구였는데도 저래요. 아하. 근데 국민의힘 주자들과 윤석열 전 총장은 같은 식구가 아니었어요. 아직도 아니고요. 그잖아요. 예. 자, 그러면 같은 식구였던 그 두 후보가 저렇게 피 터지게 지금 족보 논쟁까지 벌이고 있는 사례가 민주당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일까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도 같이 나타날까? 만약 되면 나오면 상대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족보 논쟁이 뭐 필요합니까? 저 사람 국민의힘 살아 있는 분들이 다 더 정통성이 있다고 보죠. 이때는 이제 족보 논쟁이 아니라 돌 논쟁으로 가겠죠. 그렇죠. 굴러온 돌과 박힌 돌. 박힌 돌. 간에 어떤 그 돌 논쟁으로 올 텐데 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 전조가 지금 제가 몇 개의 예를 들었던 그게 전조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죠. 그죠. 검사 윤석열에 대한 공격, 그렇죠. 변제기구. 자, 물론 변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죠? 이재명, 이낙연 공방이 시사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진흙탕 싸움이잖아요. 진흙탕 싸움은 온도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뜨겁다는 거죠. 뜨거우면 그러니까 더 많다는 거죠. 쉽게 하면 네. 경선이라고 하는 게임이 예. 뜨거운 혼전 양상이 될 때 진흙탕 싸움이 연출된다는 거죠. 게임이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면 안 해요,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빙판길 종종 걸음을 걷기 때문에 야. 자기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멱살잡이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온도에 따라 가지고 차가우면 본인 혼자 바닥닥거릴 수는 있어도 네. 붙을 일이 진흙탕이 될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물론 근데 이 온도라고 하는 건 네. 객관적인 온도, 즉 온도계의 온도가 아니라 그렇죠. 후보 개개인이 느끼는 투쟁 의지의 온도. 요거 있잖아요. 이거지 하면 나 이거 한 번만 이거 하면 할 만하다. 나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쟁의 열의가 되겠죠. 네, 열이. 투쟁 의지의 온도가 되는데 해볼만하다 싶으면 이제 달려드는 거죠. 네, 그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변수가 뭐냐면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그 하락 추세가 다른 국민의힘 주자들에게 해볼만하다라는 의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견제고 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은 윤석열의 시간에 반토막을 쪼개가지고 나 국민의힘 입당할게라고 미리 네. 지금 신호를 발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 D-Day 전까지 네. 지지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맞네요. 그죠? 맞네요. 막 윤석열 전 총장이 전격 입당 이벤트가 아니라 개봉박두 이벤트를 지금 택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바로는 못 들어가. 밖에서 일단 좀 돌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살짝만 돌다 갈게요. 이건데요. 근데 이때 지지율 격차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가 그렇죠.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가 뭐냐면 자, 문 열고 어서 오세요라고 하면서 어떤 시선의 날카로움과 투쟁의 의지를 그러니까 그 좌우할 거라는 거죠. 그 지지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야권의 주자들하고는 차이가 꽤 많이 나야지만이 이런 상황이 되는데 비슷비슷 해볼 만하다 싶으면 들어오자마자 공격당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모양 빠지죠. 네. 모양이 일단 모냥 빠진다고. 모냥 그러죠. 빠진다고 표현하죠. 모냥 빠지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지율은 빠지는 상태에서 들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이 얘기 어제 나왔던 국민의힘 입당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나 들어갈 테니까 나 밀어줘. 그거요. 나 조금만 기다려주면 나 좀 있으면 들어갈 테니까 좀 들어갈 테니까 나 좀 밀어줘라고 하는 밀어줘요. 국민의힘 지지층에 대한 호소인데요. 네. 만약에 이게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러니까 반응이 와서 울림이 와서 지지율 회복세가 된다면 그러니까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그러니까 본인의 기대하고 다르게 간다면 네.
아마도 제가 아까 몇 개 예를 들었던 그 전조 현상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본 게임에 들어가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더 극심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그러니까 버텨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이다. 우리가 봐야 될 국민의힘의 대선 레이스의 관전 포인트일 것이다. 뭐 들어가긴 들어갈 것 같아요. 언제 들어가냐 부분이고 그렇죠. 들어가는 시점에 지지율이 어느 정도냐. 특히 야권 내의 주자들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 그 온도계 그렇죠. 얘기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중요한 거는 지금도 사실은 지지율 격차는 꽤 나요. 네. 지지율 격차는 꽤 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 투쟁 의지. 해볼만하다. 아따 해볼만하다. 그러니까 이거. 비록 열세이지만 해볼만하다라는 어떤 그 의지를 북돋아주는 순간에는 이런 국민이 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해볼만하다는 게 뭐냐면 추세인 거죠. 하락 추세로 가느냐 마느냐. 하락 추세를 다시 되돌리느냐 마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원사이드 게임으로 다시 만들느냐 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는 자, 거예요.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보면서 역시 모털도사님, 우리 제이비님 정말 예리하게 찝어주신다라고 하고 진짜 재미있게 다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판세를 정확하게 보시는 한 분이 아닌가.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어디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안 해?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이 단순한 현상만 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인사들이 국민 캠프 간 거 그런 것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얘기는 본방에서 아는데 거기 갔던 분들이 그렇게 파괴력 있는 사람들인가? 저 다 친한 다 아는 사람들인데요. 그냥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방송에 다 아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니까 뭐 더 얘기 안 할게요. 뭐 우리도 인터뷰도 하고 해야 되니까. 또 해야 되니까 또 내일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그렇게 파괴력이 크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뭐 김종인 개도 뭐 생긴 것 같던데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종인 개 인사들이 간 거 참 뻥도 많이 친다. 언론이 참 그러니까 언론이 그냥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치부 기사는 어쩔 수가 박스인데 그러니까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박스잖아요. 정치부 기사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해석의 영역이 거의 대부분이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설 측면이 절반은 소설이에요. 아니 참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김종인 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거기까지는 뭐 저도 소설을 피는 게 있지 왜 없겠어요. 근데 좀 심하다 싶은 게 좀 아니 소설을 쓰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털도사님은 소설을 참 멋지게 쓰시다. 그래서 다들 공감하시잖아요. 나름 그래도 근거를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저는 그 다음 주에 아마 여론조사 정말 저는 그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하나 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간의 공방에서도 지금 백제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의회적으로 관전 포인트가 만약 호남에서 그렇죠. 호남에서 만약에 이재명 지지율이 빠지면서 이낙연 지지율이 오르느냐, 아니면 이게 변동이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너무 중요하죠. 이건 사실.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별로 차이가 없다면 이 데미지는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파가. 이것도 한번 좀 체크 포인트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나오는 거 반영이 별로 안 될 테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그래서 상당히 주목거리다. 다음 주 이 시간 청기 누설 시간에 아마 그 부분 주말에 여론조사 하는 거니까요. 하면 바로 다루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자, 많은 분들 글 주셨는데요. TK님, TK가 대구 경북 TK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정보 드렸는데 이런 정보 좋아요. 내일 기대할게요. 아마 이거 제가 조민 재판 내일 사법 논담 시간에서 아마 많은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 제가 환영합니다. 다두배치님, 와 본방 처음 사수했어요. 왜 이제 처음 사수하세요? 일찍 오셨어야지. 감사드립니다. 이거 본방은 유튜브로 봐주셔야지. 아주 녹음한 거 보지 마시고요. 본방으로 좀 봐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고요. 여러 명 같이 오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이혁수님이 들어오면 비단 주머니 줘야 하는데 주머니가 없을 때 뭐 있든 없든지 간에 주머니 풀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주셨고요. 자, 이 현님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국힘 엔터테인먼트 들어가서 배우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거는 이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제 정무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연출을 각본은 국민의힘이 써주고 액션은 윤석열 전 총장이 하고 뭐 이런 얘기 아닌가요? 연기자 같은 거. 한샘물도 마찬가지네요. 윤석열 나는 배우만 할 거라는 대통령 대련자가 배우 이렇게 질문을 또 주셨고요.
밥하기 싫은 여자가 지지율 떨어지는 게 무섭긴 무섭네라고 그렇죠. 했는데 사실은 지지율이 다죠. 사실은. 출마 선언하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국회 기자실 갔을 때 세길보 기자인데 이 여론조사를 보고 네. 뭐 내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를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겠죠. 여론조사만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다음에 저기 머니투데이가 이제 그 같이 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바꿔버리니까 또 막 그때 이제 또 비판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정혜원이님, 홍준표다 그거 하셨네요. KT 주님 해주셔요. 이 부분만 비슷하게 해주셔요. 사실은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닮았다는 얘기를 목소리 닮았다는 얘기를 안 닮았다니까. 아니 근데 그렇게 강요하고 인식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성대모사는 별거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야, 어쩜 승엽입니다. 이것도 인식시키는 거고요. 야, 이렇게 뻔뻔한 진짜가 말했다면 이명박입니다. 이렇게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홍준표도 계속 할 거예요. 저는 청기 누수 시간에 계속 홍준표 의원 성대모사를 하고 아니면 뭐 될 때까지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배우만 하겠다는 건 이거죠. 이제 캠프도 보강이 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MB 비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잘 보좌를 해서 방안을 짜고 이러면 내가 그걸 실행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죠? 알겠고요. 요거는 뭐죠? 진짜 유승민 목소리 같다. 박변 성대모 장난 아니에요. 근데 유승민 이 목소리. 유승민 진짜 원희룡 유승민. 지사는 진짜 저희와 녹음한 인터뷰에서 10제 목소리고 그 앞에 나왔던 되지도 않는 홍준표 성대모사가 이분 작품이고 제가 유승민이라니요. 비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카레라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카레라. 카레라님이 박지호는 어느 방송 개그맨 몇 기 출신이시죠?라고. 네, MBC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가다 직업이 헷갈릴 때가 있긴 해요. 네. MBC 21기입니다. 한샘물님이 네. 홍준표랑 윤석열이 경선하는 거 꼭 보고 싶다. 저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정치 뭐 얘기도 하고 평론도 하지만 재미 하나는 홍준표는 참 재밌습니다. 방송하는 입장에서. 고등학교 선배라고. 선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뭘 아냐. 해학도 좀 있는 거. 저는 그렇게 그래요. 뭐 재밌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재미없고 인상 쓰지는 이 정치 바닥에서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홍준표 의원이 아마 그러니까 윤석열 들어오자마자 하긴 저는 그거는 인정을 해요. 뭐냐면 가장 사람에게 재미를 주는 게 뭐냐면 본인은 진지한데 그렇죠. 남은 웃을 때가 제일 웃긴다고 하더라고.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딱 그거잖아. 네. 그죠? 본인 그거 알면 화낼걸요. 안 나오십니까 시즌 중에? 안 나와. 나오실 제가 왜 안 나오는지 곧 나올 겁니다. 제가 왜 안 나오는지 대충 아는데요. 네. 그러지 마시고. MBC 안 좋아하시나? 뭐 이렇게 오래 가실 이유가 뭐가 있어. 곧 나오실 것 같아요. 자, 정치가 보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 정권 잘못하면 저 정권 보복하고 저 정권 잘못하면 이 정권 보복하고 두 쪽 다 똑같은 독수리성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문지방님이 면피와 보복 윤석열의 핵심 키워드네요라고. 너무 잘 짚으셨어요. 그래요? 근데 이거 언론에서 한번 다뤄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좀 면피 보복. 많은 언론이 별로 주목을 안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을 했던 게 유승민 의원도 전 의원도 그렇고 원희룡 지사도 그렇고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들고 나왔죠. 윤석열을 이제 비판하면서. 네. 야, 이게 재미난 포인트다. 되게. 왜 그러냐면 그 아까 미처 못한 이야기를 좀 마저 해버리면 지금 반 문재인 전선에서 결국은 그 독점 이윤을 구가하고 있는 존재는 윤석열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유승민, 원희룡 같은 인물들은 반 문재인 정선의 반사 효과도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1도 못 봅니다. 근데 반 문재인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걸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지금 씌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반 문재인 전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가 이들은 결국은 여기서 선점을 당해버렸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에게.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넘어가야 돼요. 다른 걸로. 그게 정책 싸움으로 넘어가 버리면 자신 있다라는 거죠. 정책 싸움으로 와봐. 그렇죠. 얼마든지 깨줄 수 있어. 이런 반문재인 이 얘기 하지 말고 정책으로 가면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쟁쟁하죠. 사실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부에서 측면 공격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의 유일한 브랜드를 깨고 있는 거죠. 네. 이 현상은 되게 주목할 현상이에요. 그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 확장 상태에서 어떻게 갈지를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네. 하여튼 뭐 이 정치나 시사가 재미없다가도 우리 또 청기 누설을 또 겪으면 또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시고
이해가 됩니다. 지하인 아주 재밌는 한 편의 소설이었습니다. 지하인 원래 집구석 싸움이 재미죠, 여러분. 또 이렇게까지. 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데 뭐 지금 뭐 여당 야당 똑같죠, 뭐 사실은. 특히 여당 보면 뭐 말을 근데 못 참 하겠어요. 그것도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검찰총장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 네. 특검 연장 재가동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런 말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그게 생각하고 발언하는 것 같지가 아니, 않아요. 근데 가만 생각하면 그 얘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까 이제 내 그 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옆으로 뺐지만 네, 뺐죠 저희가. 번외로 잠깐 아니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아니 본인이 검찰총장인데 그걸 하면 어떡합니까? 끝난 거잖아. 끝난 거죠. 근데 그 어떻게 그 연장을 해? 답답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얘기해 막. 그러니까 정치적 그러니까 발언 하나가 다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나마 본인이 쌓았던 그 브랜드를 왜 스스로 허무냐고. 이해가 안 돼. 뭐 옆에 가서 좀 도와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기누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또 사법논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내일도 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